안녕하세요. 연명입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4조에서 6천억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죠.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는데요. 무려 14년 만에 반도체 부분이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수치는 전년분기 대비해서 96% 가까이 줄은 수치인데요. 매출 또한 19%가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사실 이런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과연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조지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스토캐스틱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스토캐스틱 지표의 수치가 지금 85 이상 되고 있죠. 이 85 이상 됐다는 얘기는 과매수 구간에 있다. 그래서 앞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. 보통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할 때는 이 K가 D를 돌파하는 시점, 바로 이 지점이 매수 시점이고요. 그리고 쭉 상승을 해서 K가 D를 데드 크로스 되는 지점, 그 지점이 매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단기 오실레이터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,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. 어차피 이 주식 차트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%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떨어질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확률로 접근을 해야지 100%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분석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냐면은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100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한 30 정도를 먼저 파는 겁니다. 그래서 분할 매도를 실행하는 것이죠. 자, 특히 오늘 같은 날 좀 속기가 쉬운데,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이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, 최근에는 좀 반대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가 오르면 미국이 떨어지고,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. 그래서 미국이 올랐다고 아침부터 삼성전자나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 분들은 여기서 물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,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사고 욕심에 파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됩니다. 그래서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두려움에 사야 되고, 한참 올랐을 때 이런 욕심에 팔아야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만 봐도 이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 이 스토캐스틱과 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스토캐스틱 K가 D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, K가 D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죠. 그래서 전날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이 주식들을 살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고,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구나, 그래서 앞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,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사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주식 자체가 좀 재미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. 주식도 돈을 따야지 재미있지, 계속 잃게 되면은 사실 재미가 없고 좀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잃어버린 돈을 좀 만회를 하려고 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를 참조하든지, 아니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참조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사고,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지 앞으로도 좀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?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60일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, 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이 60일선 자체가 지켜지는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. 자, 3월달처럼 60일선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죠. 하지만 일주일 정도 이후에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
이 60일선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워낙에 중장기의 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60일선을 벗어났다고 해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60일선 자체가 하락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60일선을 볼 때는 60일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이 상태가 중요한데, 이때는 하락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하려다가 주가가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 상승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가가 단기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 60일선이 과연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지, 그런 것을 이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좀 장기적인 추세는 60일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결국에는 60일선의 상승이 이 수급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 비율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은 2주 전부터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. 기관도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, 이런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 하락을 좀 하겠지만 60일선을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같은 날 시초가에 한 30%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주가가 이 60일선을 만났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60일선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0% 정도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요.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대기업이고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하지만 이 대기업의 단점이 좀 있죠. 워낙에 이 살림살이가 크다 보니까 적정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이 감산을 하겠다는 결정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 되겠고, 이 감산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어떤 인력 축소 같은 부분도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대처해 나갈지가 상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같고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경제 상황이 침체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을 때 과감한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때를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